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 대한 검찰의 2차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이 대표는 아무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의 추가 출석은 요청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르면 다음 주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녁 늦게 11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억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검찰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발언이나 진술서와 배치되는 내용과 증거를 제시해도 제대로 답하지 않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요청보다 늦게 나온 이 대표가 저녁 9시 이후 심야 조사도 거부하면서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도 다 못 물었습니다. 추가 출석은 요청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두 차례 불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줬고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다는 입장이라 다시 불러도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미 조사를 마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대장동 위례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이 대표 태도도 구속 명분이 될 거란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야당 총수 신병 문제인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받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체포된 쌍방울 재경총괄 본부장은 오늘 아침 강제 송환됐습니다. 쌍방울 돈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것 있나요?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로 금고지기로 불릴 정도로 비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이나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는지 금고지기에 입을 여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법원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윤미향 의원을 언급하며 검찰이 윤 의원을 악마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조사가 아니라 출석 체크만 했다며 이 대표를 향해 제대로 협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과 관련해 검찰이 8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윤미향 의원에게 법원이 1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윤 의원이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며 검찰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도 가세했습니다. 이 대표 혐의와 검찰의 전략을 보도한 기사들을 열거하며 검찰이 유죄 입증을 못하니 여론 재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론 플레이에 치중할 시간에 50억 클럽 수사만 똑바로 했어도 벌써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또다시 서면 진술서를 내며 진술을 대신한 점을 맹공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청사에 출석 체크만 했을 뿐 조사에는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놔주라고 꼬집었습니다.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부패의 온상이 됐다고 온통 난리법석인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호위무사가 되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고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하면 적절한 시점에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기록적인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사망자는 2만 4천 명을 넘어섰고 여전히 수만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기적처럼 들려오는 생환 소식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추운 날씨 속에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건물에 매몰됐던 남성은 코란 경전을 읊으며 빛을 맞이했습니다.
104시간의 사투 끝에 구조된 이 남성은 두 손을 들어 감사를 표합니다. 지진의 최초 진앙지인 가지안테프에선 임신 6개월 여성이 115시간 만에 구조됐고 지진 발생 이후 닷새 가까이 건물 잔해에 갇혀 있던 16살 소년도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곳곳에서 기적 같은 생환을 바라며 구조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간간히 들리던 생존자들의 구조 요청 목소리는 이제는 거의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는 튀르키예에서 2만 600여 명, 시리아에서 3,500여 명으로 모두 2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2,3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등 2차 재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에 튀르키예 대통령은 전용기에 환자를 태워 수도 앙카라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를 향한 구호의 손길은 세계 각국에서 답지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비롯한 구호품 지원은 물론 의료 인력이 파견돼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한 야전 병원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The number of patients who are coming seeking medical attention is progressively increasing. 반면 반군이 장악 중인 북부 시리아에는 인도적 지원이 좀처럼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حقيقة يعني الوضع دعني أصف لك الوضع الآن في سوريا هو كارثي حقيقة إلى الآن لم تصل مساعدات يعني 유엔은 시리아를 향한 구호품 운송을 확대하기 위해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대한 구호 통로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을 돌며 현장 취재하고 있는 MBC 취재팀이 가장 피해가 큰 곳 중 한 곳인 최남단 도시 하타이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피해 상황도 심각했지만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내려다본 광경은 흡사 융단 폭격을 맞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타이 현지에서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리아와 국경을 접한 튀르키예 최남단 하타이. 도시 입구에 있는 종합병원이 무너져 부상자들은 먼 곳까지 후송됩니다. 인기 관광지였던 재래시장. 시끌벅적하던 흥정소리 대신 정막만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튀르키예 중부 도시 말라티아를 시작으로 지진 피해가 발생한 남쪽으로 이동하며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4곳 가운데 이곳 하타이의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론 알 수 없어 드론을 띄워 피해 규모를 확인해봤습니다. 지진파는 강줄기를 따라 직선으로 덮쳤습니다. 강변에 들어선 고급 아파트 대부분이 무너지고 기울어 멀쩡한 건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6층 높이 아파트였던 이곳은 이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마맛 두나르 씨는 아들 부부와 손자가 살던 이곳을 엿새째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O ikisi 35 yaşında, biri 35 yaşında, ikisi de bir torun 7 yaşında. İlkokul 2. sınıfa gidiyor. Bak şurada da eşyaları var orada. Bak orada şu köşede eşyaları. 밤낮 없이 24시간 이루어지던 수색 작업은 이제 서서히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수색이 재개되자 가족들은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Ben de annem, kız kardeşim 5,5 aylık hamile altta, 1. katta. Ne diyeyim? 겉으로 봐선 폭격을 맞은 전쟁통 같지만 집안엔 평범한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언제 또 여진이 덮칠지 알 수 없는 위험 지역인데도 실종자 가족들은 하타이 강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에서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에서 30명이 타고 있던 통근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고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은 80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도로를 가로지른 버스가 언덕 아래로 고꾸라져 있습니다. 유리가 다 깨져 앞면은 뻥 뚫렸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인천 공촌동 도로에서 인천공항 직원들이 타고 있던 통근버스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았습니다. 비탈길 쪽에 버스가 이탈돼가지고 승객이 갇혀 있어서 구조대가 문 개방해가지고 탑승객분들을 구조를 한 상황이고요.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29명, 굴착기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버스가 비탈길로 10m 정도 굴러떨어지다가 다행히 멈춰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81살 남성으로 경찰은 남성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구 이곡동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남성 1명이 숨지고 주민 2명이 화상 등으로 다쳤습니다. 건물 주인이 화재를 알려 주민 9명이 대피했고 2명은 구조됐습니다. 한 분은 창문 열고 수건으로 입을 막고 구조해달라 해가지고 사다리로 구조했는 거예요. 소방당국은 펑소리가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시간 뒤 인천 도화동에 있는 쇼핑몰 지하 1층에서도 불이 나 시민 150명이 대피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피해자 유족들께 하실 말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난 8일 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까지 끊고 달아난 남성입니다. 법원은 영장심사 끝에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피해자가 방어하며 소리 지르자 순간적으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